반갑습니다. 우리 박현진 그 우리 백준영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김성욱 제가 뭐라고 해야 되나 한의사님인가요? 반갑습니다. 우리 박용태 도인님 거의 도인 수준의 제가 요즘 하도 바빠갖고요. 서울 직매장 운송 문제 관련해갖고 일을 하다 보니까 바빠갖고 시간이 없어갖고 방송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어제도 할까 말까 하다가 어제 피곤하고 그냥 자고 오늘 제가 내일 또 이제 저희가 서울을 지금 2명이서 저하고 이제 제가 아는 김승태 이사라고 해갖고 둘이서 운송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일 월화수 하고 그 친구가 이제 목금토 이렇게 합니다. 그래갖고 돌아가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 물류가 하여튼 문제더라고요. 3시간 딱 3시간 정도 걸리는데 굴이 거기 근처에 이게 중랑구 신내동이라는 데가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런 점이 상당히 이게 로컬푸드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부분은 경기도나 이런 데서 하면 참 유리할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어요. 지금 수원도 아마 로컬푸드가 있고 화성도 있고 김포도 있고 뭐 안성 이런 데 계속해서 아마 로컬푸드가 좀 생겨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어떤 정확히 이제 제가 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농민들이 현저히 아마 여기 뭐 전라북도나 이런 남도 뭐 충청도보다는 좀 적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조합원의 어떤 조직화죠. 조직화.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한 1000명 이상은 조합원이 조직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교육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협동조합의 핵심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교육으로 시작해갖고 교육으로 끝나야 되는 거죠. 이게 교육사업이 가장 중요한데 교육사업이 이게 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터져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보니까 서울에 직매장에 이제 물건을 내는데 이게 로컬이라는 것은 일단은 합리적인 가격이거든요. 농민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딱 자기들이 봤을 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합당한 가격이 딱 맞는데 직거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가격을 이빠이 올려버립니다.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돼요. 예, 하여튼 우리 신동욱 우리 반갑습니다. 예, 지금 저희하고는 좀 성향도 안 맞고 이념도 많이 다른데 제가 지금 여기서 솔직히 베이스 방송을 통해 주장하자는 내용은 다른 게 없거든요. 자연재배 이야기입니다. 자연재배 이야기. 이게 뭐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농업 관련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보니까 또 뭐 FTA 관련해갖고 오렌지가 완전히 무관세로 이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특히 이제 우리 농민들 중에 뭐 제주의 감귤이라든지 뭐 망감류 계통의 그런 한라봉이라든지 뭐 천혜향, 황금향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사과배, 뭐 도마도 하여튼 이런 농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타격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은 저 옛날에도 전농에서 막 활동할 때 보면은 수입소 개방하면 농민들 다 죽는다고 했었거든. 근데 실상 그러지 않아요. 막상 그럴 것 같고 그런 구호를 외치고 우리가 막 막아내고 하지만 이게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FTA 관련해갖고 완전 전 세계가 하나로 시장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거 사실. 근데 무조건 막는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그런 거거든. 물론 이제 피해가 오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도 농민들도 변화가 됩니다. 그래갖고 지금 솔직히 벼농사 짓는 농가들이 괜찮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직불금하고 생산조정제 이런 걸로 인해서 자꾸 보조금을 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크게 변화가 안 돼요. 그냥 맨날 화학비를 주고 그런 방식으로 농사를 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기득권이죠, 솔직히. 그런데 이미 일본에서도 그런 직불금이나 생산조정제 이런 것들은 다 폐지해버렸어요. 이건 해보니까 이건 아니거든. 그냥 농민들한테 솔직히 좀 FTA 관련해갖고 수입 농산물 들어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문제가 있고 사회적인 약자니까 참 농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농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항상 주장했던 그거예요. 생산비와 인건비를 최대한 줄여가면서 최고의 안전한 농산물,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만드는 거예요. 고품질보다는 진짜 안전한 농산물이에요.
이게 농민에게 있어서 사명이고 역할이에요. 농민들의 사명과 역할. 그리고 저는 그게 진짜 농민들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뭐 정치가 별거 있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도 정치예요. 둘이 만나갖고 친구끼리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정치라고요. 근데 정치가 이제 많이 왜곡됐으니까 솔직히 그냥 진절머리 나죠. 솔직히 진절머리 나고 완전히 뭐 제가 주장했듯이 정치는 현실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종교는 사후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이제 국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이제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이제 속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존의 그 정치 그런 방식 갖고는 이제는 안 통하는 거예요. 새로운 방식으로 가야 돼요. 진짜 지도자다운 그런 면모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뭐 대통령이 감옥에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최고의 대한민국의 수장인 대통령이 부정부패로 인해서 감옥에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것은. 근데 이런 일들이 그냥 허구한 날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대한민국 사회가 이미 심각하게 다 타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같이 타락할 수는 없잖아요. 이젠 진짜로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에서 그러잖아요. 거듭나라고 하죠. 우리가 깨어나라고 그러는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깨어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모든 국민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본주의 흐름에 그냥 쫓아가다 보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뭐 간단해요. 양심 아닙니까? 양심. 본성이에요. 근데 양심과 본성대로 살려면 가난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각오해야 돼요. 양심대로 본성대로 살고 하는 사람들이 부자로 뭐 예를 들어서 대규모 사업을 해가지고 떼돈을 벌고 그러겠어요? 그럴 수 없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듭나지 않으면 인생에 지금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나이를 먹었든 안 먹었든 어쨌든 간에. 요즘 아이들이 자기 부모 죽이고 뭐 자기 언니 최근에 뭔 사건이 있었잖아요. 엄마하고 언니를 죽였지. 그 동생이. 제가 왜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그들이 교육을 어떻게 받을까? 그때 나의 지금 아이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습니까? 오로지 출세 지향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있어도 출세를 해야 살아남아야 판검사 변호사 돼야 된다 이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더 그러죠. 그러니까 대학교 괜찮은 데 가면은 재수 시킵니다. 재수. 좋은 데 갈 때까지. 돈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그들한테 뭘 배웠냐. 인성은 전혀 없어요. 인성 배울 시간이 없었어. 그러니까 죽이는 것에 대해서 뭐 죄책감 이런 게 없는 거라니까요. 누굴 죽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겁이 없어요. 겁이.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주 큰 문제예요. 요즘 뭐 교권이 무너졌다 아까도 보니까 이게 교권이 무너진다는 뭐 지금 엄청나게 오래됐잖아요. 학부모도 문제고 자기 새끼도 문제고 애들도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문제입니다. 다 우리는 지금 공동체적으로 이게 같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누구를 탓하고 그냥 이러기도 하지만 지금 과연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치인도 문제 있다고 하지만 결국 그 정치인들 뽑은 놈들이 우리예요. 우리. 그 수준에 맞게 뽑은 놈들이 우리 국민의 수준하고 똑같은데 박근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국민의 의식이 그만하니까 박근혜가 나온 거고 부정선거를 떠나서 이명박이 왜 그렇게 나왔어요? 그만한 수준의 국민들이기 때문에 이명박이 나오는 거예요. 국민들 수준이 확실하면 정말로 성인 군자 같은 대통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세상이 오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성인 얘기하고 하잖아요. 비결서 얘기하고. 근데 여러분들 처음 들을 거예요. 그런 얘기는. 관심이 없으니까. 오로지 자본주의니까. 근데 그게 틀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성인은 한반도에 옵니다. 그 사람이 결국 이 조선을 통일시키고 전 지구를 통일시키고 전 세계를 통일시켜요. 이게 한반도의 운명이라니까요. 우리 대한민국 애국가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자, 대한제국 애국가에서도 상제여 황제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사를 보시면. 하늘을 알고 있고 하늘을 인정한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조선입니다. 조선. 자, 지금 시리아 관련해갖고 시리아 사태 저도 지금 국제관계 잘 그냥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고 근데 알고는 있잖아요. 대충. 미국이라는 놈들이 어떤 놈들인 거 알고 있고 우리는 그동안 남한은 미국의 거의 속국 뭐 식민지라고 할 정도로 아주 이런 가혹한 상태에서 지금 버티고 그냥 겨우겨우 우리 진짜로 그냥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시리아에 대해서 같이 뭐 프랑스 뭐 영국 애들하고 연합해갖고
공격을 개시를 했는데 진짜 그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참 이런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북한이 선제 타격하지 않는 세계 평화는 없을 것 같아요. 진짜로. 미국의 패권을 주저앉힐 만한 사건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미국이 만약에 아니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못했으면 이미 북한은 이미 접수됐어요. 미국한테. 그 아주 작은 나라를 북한이 아니 미국이 가만히 놔뒀겠어요? 생각은 지리적인 물론 그 영향도 있죠. 주변에 소련하고 아니 러시아하고 중국이 있기 때문에 감히 이제 건들 수 없는 그런 지리적 환경의 요인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 자본주의가 참 안타까운 게 힘에 놀래 힘. 강대국이 결국 뭐냐면 힘이에요 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 시리아가 왜 미국 애들한테 프랑스나 영국 애들한테 폭격을 당합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 힘이. 뭐 화학무기 썼다고 어쩌지 이것은 다 그냥 쇼 전쟁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한 거고요. 다 베트남도 그렇게 침략해갖고 옛날에 미국이 그 사건 일으켜갖고 뭐 통킹만 사건이죠. 있지도 않은 사건 만들어 베트남 침략해갖고 결국엔 베트남에 패전을 한 게 미국이에요. 베트남한테 깨진 게 미국이라니까. 이제 그 인류 역사가 미국이 이긴 전쟁이 있을까요?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미국이 이라크를 쳤다고 해서 이겼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긴 전쟁이 없다니까요. 가게들이 원래 그 침략 근성이 한마디로 그 유대 애들이 좀 그런 애들입니다. 근데 별로 북한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북한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94년도에 불바다 발언할 때 3발의 미사일을 날렸잖아요. 일본 노도반도, 그 다음에 괌, 알래스카. 이미 그때 핵을 갖추고 있었다니까요. 94년도에. 괌, 알래스카는 미군 기지예요. 그것을 근데 일본 애들이 이제 5년 뒤에 알았어요. 미국 기지 앞에 떨어진 것은 5년 뒤에. 미국이 쪽팔려갖고 비밀 문서로 다 숨기고 있다가 5년 뒤에 이제 그게 드러난 거죠. 지금도 그거 모르고 있는 사람들 수두룩해, 대한민국에. 어떻게 감히 북한이 미국을 이길 수 있냐고. 응? 한 방이면 끝난다고. 북한 미국이 한 방이면. 물론 이제 미국이 어떤 계기로 잘못해가지고 정말 잘못 오판을 해가지고 북한을 칠 수도 있죠. 선제 타격을. 그러면 북한도 만만치 않게 미국 땅에다가 본토에 선제 타격을 합니다. 이건 이미 그냥 다 실전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최근에 그 유튜브 보시면 미국 앞바다 어디 캘리포니아 주 거기 앞바다에서 미사일이 바닷가에서 거기 미국 시민들이 수영을 하고 있고 휴가를 거기 휴양지 이제 거기 이제 해변이니까 거기서 놀고 있는데 미사일이 한 발이 발사가 됐어요. SLBM이죠. SLBM. 잠수함에서 미사일이 발사됐어요. 그게 미국의 미사일인 줄 알았어요. 천만에 만. 그게 누구의 미사일입니까? 바로 북한의 미사일이에요.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라니까요. ICBM은 그 시간이 있다고 쳐요. 물론 그 시간 ICBM도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진짜 엄청나게 빨라요. 근데 SLBM은 바닷속 어디에 지금 잠수함이 어떻게 해서 그 자기들을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이렇게 뭐 정세는 그렇다고 치고요. 자연재배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자연재배는 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이제 기존의 이제 학살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아마 이런 자연재배가 결국에는 나중에 미래를 결정을 짓고 미래의 농업으로 어떤 인류의 문명에 특히 최고 우리 중요한 음식 문화 어떤 이런 농업 문화에 있어서 크게 기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가야 할 방향은 자연재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연재배라는 것은 기존의 농업 학살하고는 달라요. 뭔가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투입을 하지 않는 게 자연재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뭘 집어넣고 한 것은 자연재배가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 몰랐던 거예요. 아무것도 투입을 토양에 하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말 그대로 1+1은 2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1+1이 무한대가 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어떤 우리 그 사람들이 이 미래에 살면 이 미래가 이렇게 시대가 가면서 이 시대에 맞게끔 의식이 올라오면서 이제 알게 되는
새로운 이제 어떤 지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농업 학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솔직히 껄끄럽겠죠. 그러니까 뭐 있을 수 없다라고 이제 부정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아까도 뭐 수입 농산물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 다 이제 나중에 이제 무관세로 되겠죠. 완전히 100%다 모든 품목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맞짱을 떼야 돼요. 맞짱을 뜰 수 있는 기술력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저는 자연재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감귤하고 뭐 송과일 자연재배 우리 이제 광주에 계신 송과일 박사님하고 계속 연구를 공동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분 나름대로 하고 계시고 다 재배를 해봤어요. 뭐 예를 들어 천혜향, 뭐 망감류, 황금향, 뭐 이런 금귤, 낑깡 같은 거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 맛은 미국의 오렌지 맛이 저도 뭐 안 먹어보질 않아요. 근데 그 오렌지 먹어보면 농약 냄새가 팍 납니다. 일단 장기간 오기 때문에 아까 제가 물류 얘기했지 물류. 우리가 서울 가는 것도 3시간 걸리는데 미국에서 여기까지 배로 오든 뭐 항공 어떤 형태로 오든 배로 거의 올 거예요. 그 많은 양을 싣고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약을 칠 수밖에 없어 농약을. 근데 그걸 우리는 국민성이 매우 정말 희한한 나라입니다. 이제 없어서 못 먹는다 그래요. 없어서 뭐 밀가루도 그렇고. 그냥 농민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이제 외식이나 이런 산업이거든요. 집밥 좀 먹여야 돼 농민들 솔직히. 근데 그런 문화가 다 사라졌고 제 주변에 강경에 보면 다른 식당은 안 돼요. 한식은. 근데 새 집이 잘 돼요. 그게 뭐냐면 칼국수 집이에요. 칼국수. 근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손님 중에 차지하는 그 직업 중에 농민이 가장 많아요. 이게 참 그러면 농민들은 우리 쌀을 좀 먹어두려고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참 이게 이제 하나의 모순인데 그런 것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부터 변화되지 않는 한 세상은 변화될 수 없어요. 그냥 큰 틀로 그냥 묻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다 그놈이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 국민들 각각 개개인들 의식 수준이 이제는 달라져야 돼. 수입 농산물이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농약은 문제가 있어요. 운반하는 과정에서. 그럼 먹지 말아줘야 돼. 근데 문제는 그러면 도마도나 딸기나 우리나라 국내 농산물이 품질이 뛰어나냐? 이것도 아니에요. 갈수록 개판입니다. 지금 갈수록. 비료와 영양제, 이런 것들. 여러분 축산물도 아시잖아요. 제가 뭐 항상 얘기하지만 GMO 사료예요. 그나마 이 곡물 사료 미기면 안 되지만 소한테는 소는 기본적으로 풀을 먹는 초식동물이에요. 초식동물. 근데 소한테 곡물 사료를 먹이는 거예요. 미국 애들 개발을 해가지고 뭐 비육도 잘 되고 맛도 좋고. 근데 거기에 그래서 이제 마블링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마블링 보니까 암소보다 거새우가 더 많아요. 그냥 사료도 무제한으로 주죠. 무제한. 이게 제가 그나마 제가 농민을 참 총기로 한다는 게 안타까워요. 근데 진짜 농민들 반성을 해야 됩니다. 자조금 가지고 국가 보조금 받아 가지고 물론 농민들이 내는 돈도 있죠. 자조금이 아마 거의 몇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비율이. 근데 그 돈 가지고 맨날 한우로 선전하고 있잖아요. 국민들한테 먹으라고. 마블링 많이 처먹고 빨리 돼지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러면 안 돼요. 진짜 국내에서라도 옥수수를 만약에 작업한다면 이해는 해주겠어. 다 100% 수입 옥수수예요. 모든 축산물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사료가 소, 돼지, 닭, 뭐 애완용까지 뭐 특히 양식, 회 요즘 회 많이 드시잖아요. 광어 이런 것들 다 GMO 사료예요. GMO. 응? 근데 그게 또 GMO 사료란 말이에요. 수입 사료가 100% GMO예요. 100%. 그래놓고 GMO 운동을 해요. 농민에서도 지금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작년까지도 하고 막 여기 저희 농업진흥청 전라북도에 있으니까 와서 하고 막 서울에서 내려와서 하고. 그 농민들이 참 웃기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수입 사료 미기고 수입 건축 미기해갖고 국민들한테 죽든지 말든지 결국 안전한 농산물 전혀 관심 없더니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뭔 GMO 관련해갖고 막 진흥청 앞에서 물론 이제 해야죠. GMO 표기제 이런 것도 지금 당연한 거예요. 뭐 청원을 해가지고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가의 지도자가 정말로 문재인 정부가 똑바른 사람이라면 청원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응? 근데
안 되니까 막 어떻게든지 해갖고 청원을 받았고 20만 명 받아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식품에 표기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농민들이 지금 생산하고 있는 이 한우가 한우냐 이거예요. 한돈이 지금 빽돼지가 한돈이 우리나라 그 돼지 새끼입니까? 그 사료 미개갖고 GMO 사료 미개갖고 그러니까 고기 이런 거 조심하세요. 먹거리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구 하나 여러분들 돌볼 사람도 없고요. 다 핵심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만병이. 많이 먹는 것도 문제지만 안 좋은 걸 맨날 먹을 수밖에 없어. 안 좋은 걸. 그런 시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가. 자, 자연재배를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 다 공감하는 얘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어렸을 때 지금 이게 한 50대 넘은 분들은 알아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냥 방사한 닭들 얼마나 많았어요. 봄 되면 병아리 막 저기 태어나고 깨워갖고 데리고 다니면서 막 집늘 같은 데다가 알을 어디다 놓은지도 몰라. 막 하여튼 찾아가지고 그 달걀이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고소하고 진짜 그런 것들은 영양도 많고 몸에도 좋죠. 닭도 잡으면 닭이 일어나고 병아리 까서 우리가 복날 먹으면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걸려야 성장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먹고 있는 삼계탕 27일, 26일, 27일 하루만 늦어도 농가들이 뭐 적자가 난다 어쩌니 막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그 짧은 기간 동안 거기에 농축된 사료를 먹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팝콘 치킨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것들이 하도 먹어갖고 짜고 돼갖고 다리가 분질러지고 거구가 돼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햇빛도 못 보죠. 무창게 사니까. 땅도 아니죠. 풀도 안 먹이죠. 이게 그래서 복지농장이라고 해갖고 그런 타이틀로 소비자들한테 계란 비싸게 받는데 제가 송가인 박사님은 계란 절대 안 먹습니다. 계란이 여러분 좋아요? 제가 뭐 학교에서 뭐 우유 급식하라고 아이들한테 우유 좀 먹이자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대 못 먹게 했어요. 그 고름 우유. 젖소가 뭘 먹어요? 다 GMO 사료 먹인 것들이잖아요. 그것들이 고름 우유라고 하잖아요. 그것들이 뭐 우유 좋다고 해갖고 이기고 어쩌냐. 다 칼슘 몸에서 빼앗기고 그냥 그런 이게 과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재배는 말 그대로 역발상.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지금 세상에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맞다고 하는 것들 모두 부정해보세요. 그러면 무엇이 대안이고 무엇이 진정으로 맞는지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종교인들은 그렇지 않죠. 기독교인들 특히 긍정에 긍정을 하고 맹신하고 광신하고 지랄하고 나이 처먹고 삥이나 특기 거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을 그냥 긍정적으로 봐요. 항상 물론 긍정적인 삶은 좋죠. 근데 긍정의 긍정은 맹신과 광신을 부른다니까요. 그따위로 지금 하니까 그 개독들이 이 사이를 다 지금 이게 완전히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의식 수준을. 목사들이 뭔 얘기를 할까요? 토요일마다가 아니 주말마다가 교회 가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 얼마나 많은데 뭔 얘기를 할까요? 목사들이. 거기서 의식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종교는 여러분을 구원을 못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 지금 뭐 예언서 비결 얘기하고 종교 얘기 할 겁니다. 자연재배 얘기. 이거 하나도 틀린 얘기 하나도 아니에요. 제가 틀릴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사기칠 것 같으면 이따 짓거리 안 해요. 이 시간에 그냥 자빠져 자지. 내가 미쳤다고 지금 이제를 합니까? 종교를 믿고 있고 여러분 자기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가 모르겠지. 제가 뭐 종교를 건드려서 미안하지만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다 눈 감아주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갑니까? 예, 완재 형님 반갑습니다, 회장님. 형님이라고 해야 하네. 형님. 예, 아까도 뭐 통화했는데 솔직히 참 저도 기분이 좋아요. 같이 한번 잘 해보자고요. 참, 그러니까 나이를 먹고 이게 이 세상이 안 바뀌는 이유가 그거예요. 목사들한테 그냥 일주일에 갖고 그냥 삥이나 뜯기고 그 돈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종교는 절대 여러분들을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주장했듯이 정치는 현실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요. 종교는 사후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겁니다. 뭐 어차피 죽으니까 뭐 참 두렵죠. 누구나 죽음이. 그래서 사후가 있고 뭐 기독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누가 증명도 못하죠. 솔직히.
목사 새끼가 죽어봤어요, 지가 거의 죽어봤어? 그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지가 뭘로 증명할 거예요?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제가 생로병사에 누구나 불변의 진리 속에 살고 있지만, 이게 변화하고 있다니까요, 우주가.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지구도 변하고 우주도 변하고 인간의 의식도 엄청나게 급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핸드폰이 나올 줄 70년대 누가 생각해봤어요? 핸드폰이 여러분하고 나하고 이렇게 소통할 줄 70년대에 누가 하나 이거 생각을 해봤냐고요. 급속도로 아주 빠른 시간에 의식이 변화되고 있다니까요. 이게 우주의 변화가 오고 있는 거예요, 우주에. 이 생로병사의 틀이 안 깨질 것 같아요?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종교 사업이 번창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생로병사가 영원 불변 진리라고 해도 그 지금에 있는 종교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종교가 뭔 의미가 있어요. 그냥 현실 속에서 말 그대로 제가 완벽한 건 아니지만 저도 제가 모순이 없겠어요. 근데 똑바로 올바르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 양심의 회복, 본성의 회복이라니까. 그러려면 힘들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히려 양심적이고 올바른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고 빵을 만들어도 그런 빵들이 이제 먹히는 시대가 됐어요. 아니 사기치고 예를 들어 파리바게트나 이런 빵들이 그동안 대세였고 지켜왔지만 다 기업이 만든 빵, 공장이 만든 빵이 제대로 된 먹거리입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민도 마찬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정치인 올바르게 하면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결국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스스로 지금 뭔 구원이 물론 이제 성인이 있긴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그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근데 성인한테 어떻게 성인을 알아볼 거예요, 지들이? 응? 지금 여기 본 그 성인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도인 외에는 알 수 없다. 그래서 도인의 능력이 되면 일반이라고는 다르잖아. 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되면요, 일반이라고는 삶이 달라요. 그 사람 외에는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예, 인간 양육장이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케이지 양계나 아파트에서 그게 재산이라고 생각해갖고 수십억 재산이라고 자부하고 어디서 떠들고 지랄하고 그거 가지고 알랑방구 끼고 지랄하는 새끼들 다 케이지 양계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 뭐가 달라요? 말 그대로 게장이야, 게장. 저는 닭장이라고 해요, 닭장. 응? 그게 대단한 문화라고. 저는 한옥이 좋아요. 한옥이 정말로. 예, 반갑습니다. 정진경 선생님. 한옥 옛날에는 제가 참 농민으로 살면서 한 10,000평 정도 해갖고 거기다가 10,000평에다가 정말로 조경도 오고 정말로 거기다가 저수지도 하나 만들고 이러고 싶은데요. 아주 요즘은 생각이 또 바뀌어. 소박하게 한 15평짜리 그리고 조그만 텃밭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애들은 다 지들 와서 커서 나가면 한 15평짜리 한옥 하나에다가 조그만 마당에 그리고 텃밭 하나 있고 충분히 먹고 살잖아요. 이런 삶, 저는 이런 삶들이 정말 진짜 소박한 거죠. 이게 이런 것들이 결국 미래의 어떤 가치가 되고 자산이 되고. 우리 황운식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잘 계시죠, 회장님? 근데 자, 자연재배가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리세요. 우리 민격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계속 저도 보고 있는데 방송. 자연재배는 기존의 학설을 완전히 부정하면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고정관념들이 결국 여러분들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만 깨달으면 됩니다. 자, 농민들은 그 과거에 배고픈 시절에 당연히 박정희 정권에 배고픈 시절에 그 보릿고기가 있었잖아요. 저도 충분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얼마나 배고팠어요. 그러니까 양이 필요했죠. 그러니까 그때 통일비가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화학비료, 농약 이런 것들 본격적으로 생산이 된 거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살아봤거든. 그리고 먹을 만큼 먹어봤어. 근데 이게 아니야. 독일이 지금 다 우리의 어떤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지금 현실을 다 경험을 하고 다시 농업사회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요. 지금 농업사회로 가지 않는 한 대안이 없어요. 올바른 먹거리로 가고 원시반복을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형태로 갈지 모르겠지만 과학 문명과 같이 가겠죠. 옛날에는 손으로 다 못 신고 나락비고 탈고 오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과학과 함께 가는데 안전한 먹거리로 갈 겁니다. 어떻게 비료 주고 농약 준 거 가지고 양액 재배한 거 가지고 아이들 체험이나 하고 그게 어떤 ICT 융복합이라고 해갖고 그게 대안이라고 해갖고
지금 농업이 가장 문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든 농업들이 지금 양액 재배로 바뀌고 있어요. 정부에서 이 새끼들이 다 정책을 만들 때 지식인 새끼들하고 다 그렇게 해갖고 농민들 발라먹고 있는 거예요. 농민을 위한 정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농민을 이용하기 위한 정책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 30억짜리 뭐 예를 들어 뭐 사업도 1년에 10억씩 3년간 지원을 해줘요. 익산에 뭐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얼마나 웃겼냐면 30억 중에 결국은 농민한테 돌아온 건 트랙터 한 대. 누가 다 빼먹었냐? 지식인 새끼 다 빼먹었어. 15장 5천만 원짜리 용역비가 15장짜리 호치켓 찍어갖고 그걸 교수 새끼가 발표를 하고 있더라고. 그게 5천만 원짜리 용역이. 이지라 한다니까요. 이런 새끼들이 이제 사라져야 돼요.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어떻게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올라가면 돼요. 소비자가 됐든 농민이 됐든. 자, 농민이 왜 안 바뀝니까? 농민이 왜 비료 주고 농약 주는지 아세요? 소비자가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니까요. 물론 저는 자연재배 한다고 그걸 너무 높게 받아서는 안 된다 생각이에요. 왜냐면 지금 플로만 목장에 뭐 조영현 우리 회장님 같은 경우는 뭐 1kg 20만 원 하더라고, 소고기. 우리도 못 먹어.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죠. 누구나 보편적으로 지금 소비자들, 서민이 됐든 있는 새끼가 됐든 같이 먹여야 돼. 응? 그럴 수 있으려면 가격이 조금 합리적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더 많이 농민들도 변화가 되고 많이 그렇게 생산하는 농가 많이 먹어주니까 소비자가. 그러면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 농민들이 많이 변화가 되고 많이 많아지겠죠. 근데 너무 못 먹는 거예요. 솔직히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부 특정인들 소위 말해 기득권 1% 새끼들만 처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솔직히 기분이 나쁘더라고. 난 내 자연재배 하면서 내가 키로에 15,000원 정도 포도를 받아봤는데 솔직히 마음이 내가 약해서 그런 거 걸리더라고요. 소비자들한테. 진짜 서민들한테. 나는 솔직히 자연재배는 생산비가 안 들어가니까 오히려 낮출 수도 있어요. 근데 최소한의 소비자들은 가치를 인정해줘야 돼. 근데 소비자들이 어떤 식이냐면 제가 로컬푸드 해보니까 계속해서 좋은 거 처먹고 싶고 돈을 안 주려고 해. 좋은 건 처먹고 싶고 돈을 싸게 내려고 해. 이거 의식 바꿔야 돼요. 이거 바꾸지 않는 한 그 피해가 여러분들한테 다 온다니까요. 농민들 안 변해요. 농약주 비료 줘. 살벌합니다. 와서 보세요. 막 양파 지금 막 비료지하고 농약주하고 난리 났어. 그리고 판매할 때는 막 우리는 농약 안 주고 뭐 친환경입니다. 뭐 무공해 농산물이야. 그 양액 재배로 무공해 농산물. 이렇게 하면서 소비자들한테 농민들이 얘기를 해요. 이러지 말자. 깨끗하게 정당하게 얘기를 해야 돼. 솔직하게. 내 농약 주면 농약 줬다고 하고 안 주면 안 주고. 그리고 가격도 합리적인 게 맞아요.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받는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자기 욕심이죠. 뭐, 솔직히. 자기 품목이 특정 품목이 몇 개 없으니까 공급량이 없으니까 물건을 비싸게 받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소비자들은 변화해야 될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좋은 건 먹고 싶어 해. 근데 돈을 안 주려고 한다니까. 이것도 문제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자연재배가 제가 아주 간단해요. 자, 토양 일단 투입은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이제 그러다 어떤 분이 이제 보면 산에 있는 부엽토 이런 걸 넣는다고 그래요. 뭐 그거 넣어갖고 나쁠 건 없어요. 근데 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그럼 해마다 넣어야 돼. 또 뭔 문제가 있냐면 해마다 넣으면 산림도 거기가 결국은 환경이 훼손되는 거예요. 긁어다 놓으니까. 긁어다가. 근데 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그거 안 넣어도 잘 됩니다. 농사가. 그럼 미쳤다고 넣어요? 자 오늘 도석현 선생님 안 나오셨어요. 이제 한마디 이렇게 도석현 선생님 들으면 기분이 나쁜데 그분도 대단한 거죠. 탄수순환농법 아시죠? 고창에 포도나무 한 송이 한 나무가 한 250평 300평을 차지하고 있어요. 가보시면 갖고 4,000송이 뭐 올해 아마 4,000송이 열을 거예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히죠. 근데 거기는 이제 탄수순환농법이라고 식물성 탭이에요. 동물성 탭은 절대 안 들어갑니다. 대나무 숯 뭐 이런 것들이에요. 쌀겨 그 다음에 깻묵 이런 것들이라고요. 근데 그거 안 넣어도 된다니까요. 자 이게 뭡니까? 의식이에요. 의식. 자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있을 때 1은 시작이고 10이 완성이라고 봅시다. 우리가 어떤 의식의 단계에서 자 10까지 올라가면 10이라는 게 어떤 건지도 알고 9, 8, 7, 6, 5, 4, 3, 2, 1이 다 알아요. 다 보이고. 근데 이제 5까지밖에 못 갔어. 그러면 6, 7, 8, 9, 10은 본래가 볼 수가 없어요. 알래야 알 수가 없고.
5까지 갔으면 그러면 4, 3, 2 하나는 알아요. 이게 결국 의식 수준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의식만큼 살아갑니다. 자기가 어떤 의식을 갖고 있을 만큼. 예를 들어 벼농사 짓는데 관행농법의 의식을 갖고 있는데 자연재배 얘기하면 내가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신병이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들이 솔직히 안타깝지. 그냥 부처님 손바닥에 놀고 있었고 불쌍해. 농약 안 치는 농산물 거의 없죠.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친다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쳐요. 다 이거 어떤 새끼 만드냐. 다 지식인 새끼들이 만드는 거예요. 기어보고 이제 유차 가면서. 영양제죠, 영양제. 영양제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도 몰라요. 가장 위험한 게 영양제예요. 자, 지금 요즘 애들은 호르몬 세대예요. 비료, 농약, 호르몬. 호르몬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아이들이 왜 지금 다 그 어린 나이에 병 걸려 죽고 이상한 희귀병, 불치병이 왜 생기겠어요? 응? 그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거기다 뭔 짓을 하는지 모른다니까요. 돈 벌기 위해서. 마트에 가서 여러분 순창고추장 제대로 있어요? 없어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담아 먹지 않느라, 자급하지 않느라, 미안하지만 좀 불편하지만 우리는 다 그걸 내박쳤죠. 어느 순간에 마트에 가서 사는 거예요. 편리는 해줬지만 결국 우리 어떤 농민들의 어떤 핏값이나 이런 값들이 그냥 싸진 거예요. 근데 자급하지 않으면 올바른 먹거리는 없습니다. 앞으로 기업 애들이 뭐 양심을 가지고 지들이 이윤으로 남겨야 되는데 양심을 가지고 그걸 만들어? 말도 안 돼요. 예, 마늘 뿌려놔도 저절로 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살면서 그렇게 세상 걱정하는 것도 참 문제죠. 왜냐하면 다 누구나 살게 돼 있어요. 뭐 성경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먹을 거 구할 걸 근심 걱정하지 마라. 실상은 식물도 보면은 다 알아서 커요. 지가 알아서 큽니다. 놔두면. 근데 이제 제가 더 핵심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는 그동안 몰랐던 것들. 물이라는 거, 비, 노지에 비가 오고 그것 또한 이제 물이죠. 물은 어떤 생명 창조의 원천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요. 물이 정말 필요하죠. 근데 물이 지나치면은 식물한테는 엄청나게 타격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비 오는데 어떤 새끼 비 맞고 좀 또라이 아닌 이상 비 맞는 거 비 맞고 오면 몸이 어딘가 모르게 좀 움츠러들고 좀 그렇잖아요. 모든 대사작용들이. 닭도 마찬가지예요. 비 맞는 거 좋아합니까? 동물들이? 토끼 새끼나 염소 새끼들 비 맞으면 심각합니다. 습기가 많으면 죽어버려요. 식물도 식물도 심각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시골길도 다 아스콘으로 포장해갖고 그런 일들이 없는데 참 이런 것도 참 엄청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아스콘 다 걷어낼 때가 또 올 겁니다. 아마. 결국은 걷어낼 거예요. 근데 옛날 지렁이들이 여름에 막 장마지고 비 많이 오면 무조건 올라옵니다. 땅에 기어가고 아침에 막 보면 기어다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지가 살던 공간이 비가 오니까 물이 차니까 호흡을 못 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살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요 막 들어가다가 물을 만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뿌리를 다시 올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지금 그 원리를 잘 아시면요 물이 왜 중요한지 알아. 물을 배우려면 자연재배 제가 가르쳤던 스승님이 뭐라고 했냐면 물을 배우려면 10년의 세월이 걸린다. 10년. 이게 뭐냐면 고정관념이 참 무섭다는 거예요. 물을 배우려면 10년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물은 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은 독. 자, 식물의 뿌리가 못 가는 곳이 딱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물이 있는 곳이고요. 하나는 물이 전혀 없는 데는 뿌리가 가질 않습니다. 뻗어나가질 않아요. 양액재배의 지금 문제점은 배지에다가 일정 정도 물하고 16가지 원소를 배합을 해갖고 그냥 키우는 방식이에요. 땅에서 이게 멀어진 거죠. 땅을 떠난 건데 그렇게 해서 그 이씨 농도를 맞춰갖고 식물의 성장에 이제 영향을 주면서 당도나 이런 것들 품질을 만들어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는 뿌리는 실뿌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연재배에서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고 뿌리라는 것은 실상은 실뿌리가 아니고 근무예요, 근무. 여러분 근무 잘 모르실 거예요. 마늘을 뽑아보면 근무는 보이지 않습니다. 무수 뽑아보면 배치 뽑아보면 다 토마토 뿌리도 그렇고 근무는 다 끊겨갖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실뿌리 몇 개만 달려있는 게 우리는 뿌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수경재배에서 그 실뿌리는 말 그대로 그냥 근무가 아닌 거예요. 근무는 주로 미량 원소나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PGP하고 미생물하고 같이 공존하면서 미량 원소들 거기서 직접 양분을 합성을 해요. 무에서 이게 유를 만들어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원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근무의 역할이에요. 그 PGPR의 역할이고. 이게 서로 공생을 하면서 주고받고 사는 그 관계입니다. 여러분 뿌리옥 그 박테리아 아시죠? 그 콩 뿌리에 붙어 사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PGPR 미생물들이 문제는 토양이 다 하도 오염이 되고 특히 비료를 너무 많이 뿌려대가지고 다 죽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지금 먹거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토마토 여러분 참 양액 재배하고 파프리카하고 오이 뭐 토마토 다 양액으로 재배하거든요. 딸기도 그렇고 거기에 양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뭐 여러분 먹고 있는 게 자연 재배는요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그 하나만 먹으면 그냥 배고픈 게 사라져 버려요. 제가 상추 옛날 재배했을 때 제가 상추 먹어본 적 좀 있을 거예요. 배가 고프면 막 시장하고 배가 막 속에서 꼬르륵꼬르륵 거고 이제 제대로 막 활동을 하죠. 근데 그때 허기질 때 상추 한 입을 딱 먹으면 그 허기진 게 다 사라집니다. 한 입을 먹으면 그만큼 영양분이 엄청나게 많다. 그 속에 그게 자연재배예요. 자연재배는 토양이 양분이 고갈되면 고갈될수록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투입을 안 하니까 양분이 쉽게 고갈될 거 아닙니까? 그럴수록 농사는 더 잘 됩니다. 이게 결과예요. 그래서 결과를 능가하는 이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를 능가하는 이론은 한마디 개소리입니다. 그 어떤 새끼들 얘기하면 지식인 새끼들, 농업 관련 지식인 새끼들이 어떤 이 자연재배 얘기하면 거기서 지랄하고 지 나름대로 막 거기서 주장을 해요. 말 그대로 개소리. 아무것도 안 넣는데 농사가 돼요. 다 기술, 전남 농업기술원의 그 김길용 교수라고 전남대 GCM 농법 미생물 파는 그 교수 있어요. 맨날 뭐라고 그러는데 교수 새끼가 학교에 있어야지 왜 농촌 현장에 나가고 농민들 상대로 왜 미생물 팔아 처먹고 있냐. 물론 그 미생물도 효과가 있어갖고 농민들 선호하는 농민도 많아요. 근데 근데 그 미생물이 하여튼 그 김길용 교수가 그 GCM 농법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일정도 효과는 있지만 안 해도 된다. 아무것도 안 해도 농사 정말 잘 돼요. 그래갖고 그 전남대 김길용 교수가 자연재배를 연구를 하면서 정말 신기하다. 토양의 양분을 분석해보면 기존에 관련 농법이 예를 들어 지수가 10이라고 하면 한 100이라고 하면 자연재배는 10도 안 나와요. 그러면 이게 작물이 클 수가 없어요. 열매가 달 수가 없다니까. 지들 지식에 의하면. 근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막 가지가 수두룩이 달려있어. 가지가. 근데 가지 가지고 막 조사했거든. 이게 결과라니까요. 어? 제가 주장했듯이 이 몇천 년의 시간 동안, 몇천억 년의 시간 동안 알 수 없는 그 억겹의 시간 동안 만들어진 이 토양을 바위부터 시작해갖고 어떻게 해갖고 뭐 만들어졌겠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알아서 그갖고 질소, 인산, 가리, 뭐 올리브덴, 물리브덴, 망간, 철, 뭐 칼슘 16가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러 가지 뭐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원소도 있지만 참 이게 어처구니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필요가 없어요. 뭐 자연재배는 뭐 머릿속에 뭐 생각할 것도 없고 머릿속에 그냥 텅 비어 있어야 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제로. 어떤 판단 근거가 없다니까 그냥.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일정도. 근데 맡기는데 방치를 하는 게 뭐 자연재배 얘기하면 어떤 새끼들이 뭐 방치농법이라고 미안한 얘기지만 방치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 핵심이 아까 물입니다. 물 관리만 잘 하시면 돼요. 물은 초반에는 필요합니다. 그게 세력을 만들어요. 그 물이 너무 없으면 세력이 약해요. 그래서 물은 초반에 필요하고요. 뿌리가 이제 활짝이 되면 지 스스로 수분 활동을 하고 양분 활동을 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되면 물을 통제를 합니다. 물을 안 주는 거예요. 그 노지는 통제가 안 되죠. 비가 오면 내 맘대로 비를 못 오게 하고 뭐 오게 할 수 있어요? 못 오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하냐. 최소한의 수분 유입이 안 되게끔 두덕을 높이고 제초 매트를 덮는 거예요. 그럼 항상 일정 정도 물론 빗물이 그렇다고 스며들지는 아예 않지는 않겠지만
일정도 두덕에 그 넓은 높은 두덕에 많은 양의 뿌리가 죽지는 않을 정도로 수분이 쫙 적정량의 수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2배, 3배가 빨라요. 아무것도 안 넣어야. 지금 뭐 냉해 피해라고 하고 뭐 저번에 뭐 4월달에 눈 내렸다고 뭐 우리 옛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추위입니까? 옛날에 밥상머리에 밥을 갖고 오면 얼어가지고 밥그릇이 뚜루룩 미끄러나고 문고리 잡으면 딱딱 달라붙었어요. 어렸을 때 저 기억나는데 손이 막 다 갈라 터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주먹 있는데. 기죠 여러분? 그때 추위가 얼마나 추웠는가 생각해보세요. 옛날 막 눈 뭐 어른들 말대로 그냥 처마까지 오고 뭐 1m, 2m는 막 보통이었다고 하더라고. 지금 뭐 춥습니까? 근데 왜 과수가 왜 냉해피가 왜 일어나? 다 농민들이 만든 거라니까요. 거기다 온갖 걸 다 집어넣어요. 퇴비부터 해갖고 수확하면 또 감사하다고 감사비료 줘요. 화학비료. 가을에. 그래 야그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과보가 됐기 때문에 그냥 죽고 병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시면 바로 사교육이에요. 사교육.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진짜 내 자식 정말로 자기 자식 지금 세월호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지금 몇 년이죠? 14년도 15, 16, 17, 4년 됐는데 참 안타까워요. 저만 보면 지금 뉴스에 그게 나오는데 철저하게 진짜 진상조사 해야죠. 학살을 했으니까 학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학살이었으니까. 근데 자 얼마나 내 자식들이 소중합니까? 참 저는 제 자식이 좀 세월호처럼 지켜 죽으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누구 하나 정말로 내가 암살단을 만들어갖고 누구 하나 죽이든가 대표적으로 누구 하나 정치인 죽이든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못 살 것 같아.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자살하든가 둘 중에 하나겠지. 근데 자 작물도 과보로 한 거예요. 지금의 모든 작물이. 인간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과보예요. 과보. 그러니까 애새끼들 커갖고 하면 없고 아무 뭐 저기 성인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다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놓고 뭐 세상 청년 실업이라고 뭐 맨날 청년 실업 뭐 하고 뭐 3D 업종에 뭐 외국인들 다 뭐 청년 실업이 해갖고 뭐 맨날 정말 영혼을 팔아서 하도 일을 하고 싶다고 족가는 소리 그만하라.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일은 너무나 널려 있어 지금 제조업. 중소기업 같은 데 이런 데 가봐도요 한 달에 200 이상 받을 수 있는 데는 널려 있다니까. 정신 상태가 썩은 거라니까 이미. 누가 부모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부모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내가 고생했으니까 내 고생한 걸 자식한테 안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문제는 지나쳤다니까. 지나쳐. 그죠. 농협은 일단 뭐 제가 이따 농협 얘기도 할게요. 농협은 하여튼 뭐 자연재배와 관계없이 그 새끼들은 정신 상태 이미 다 개조를 해야 돼요. 관료화돼 있고요. 일을 안 하려고 경제사 보면 무조건 적전한다고 이지라고. 그래도 월급이 나오니까 그지라 하는 거예요. 누가 이걸 만들었냐? 조합원이 만든 거예요. 조합원. 관심 없는 조합원. 뭐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든 마든 씨발 내 농산물만 잘 팔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 서로 비리해서 눈 감아주고 있는 세력하고 유착하면서 보조금이나 받아 처먹고 이지라는 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 영농자금 받아가지고 사채놀이하고 이지라고 개새끼들이지. 다 이게 그 면세유 같은 거 다 팔아쳐먹고 뱃놈들이 더 크잖아요. 뱃놈들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거 팔아쳐먹고 농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기계 갖다 놓고 기계 쓰지도 않으면서 면세유 신청해갖고 그거 갖고 차 기름 떼고 이지라 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러냐 언제까지. 실상 농업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누가 다 갖고 있냐 농민들이 갖고 있어요. 원래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사회적인 약자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저는 솔직히 농민들 좀 탓하고 싶지 않아요. 누가 그것을 바꿔나가야 됩니까? 지도자가 바꿔나가야 돼요. 교육사업을 통해서. 농협이면 농협장이고, 롯골프도 조합장이, 뭐, 다 마찬가지. 농림부에서 그런, 사업들, 정책들을 만들어 가야죠. 대농정책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게 참 안타까워요. 과수나 이런 것들이요. 자, 여러분, 제가 자연재배를 얘기를 하면은, 농업은요, 뿌리를 알면 다 합니다. 농사는. 뿌리의 힘이라는 게, 자,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등산 가보면 산에, 암벽에 소나무가 붙어서 살고 있어요. 그 소나무가 물론 잘 크진 않지만 왜 거기서 살고 있냐? 거기에 양분이 있어요? 바위 속에? 민나라 물론 최소한의 양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사냐고. 바위 틈 갈라진 틈에 뿌리가 다 파고 들어갑니다. 모근이. 그래서 지하부까지 들어가요. 그 모근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몰라요. 하여튼 수분 찾아 양분 찾아 밑으로 내려온다니까요. 그러면
수백 미터를 내려올 수도 있어요. 우리 눈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이게 뿌리의 힘이라니까요. 뿌리는, 제가 자연재배 얘기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자, 여름에 하우스에 지금 시설재배가 많이 있는데, 뜨겁잖아요. 보통 60도, 70도까지 올라가요. 보통 이중 시설 돼 있거든요. 이게 다 걷어도, 계팩이 올리고, 환기를 시켜도, 보통 60도 이상 나갑니다. 자, 상온이 뜨거우면, 이 작물은, 그 속에 있는 작물은 그 환경에 맞게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를 아주 깊게 내려야 돼요. 지압으로. 자, 여름에 지하수를 먹어보면, 등목을 해보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개운하고. 이게 뭔 얘기냐면요. 상온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지하부는 시원해져요. 그거 아시죠? 그러면 또 겨울에는 반대예요. 겨울에 상온이 추우면 추울수록 지하부는 따뜻해져요. 그래서 그 지하수 물을 끌어올려서 수막 재배를 하는 거예요. 아시죠? 기본적으로 우리 소비자분들도 알 거예요. 제가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면. 물이 따뜻해요, 겨울에. 자, 식물은 살기 위해서 뿌리를 아주 깊게 내리는 겁니다. 근데 못 내리게 누가 만드냐면 농민들이 만들어요. 야, 양분 잔뜩 많지, 응? 뭐 물 주지, 식물들이 주라는 거 다 이게 농민들이 완전히 식물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들이 물론 처음에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식물한테 이것저것 다 주는 건 사실은 나중에 식물이 야, 뭐 양분 좀 갖고 와, 물 좀 갖고 와,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일할 이유가 없죠. 자식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학교 가르치고 돈 다 주고 용돈 다 주고 결혼 비용 다 주고 차 사주고 병원 사주고 아파트 사주고 뭔 일을 합니까? 뭔 일을.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부모의 욕심에 의해서 애새끼들을 그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자살해갖고 죽은 자식들 앞에서 울지 마세요. 다 여러분들 그렇게 만든 거니까. 뭘 울어요, 울기는. 지들이 그렇게 만들어놓고. 이게 그따위 교육하지 말고 그따위로 애들 키워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자연재배를 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제가. 자연재배 한다고 예를 들고 양분 주고 온갖 비료 농약 다 주고 지랄하잖아요. 수박을 예를 듭시다. 맛대가 하나도 없어요. 단맛만 있어요. 영양제로 만든 인위적인 단맛. 고유의 맛이 아니에요. 감칠맛이 아닙니다. 수박 자연재배 해갖고 먹어보세요. 어떤 맛인가. 참외 자연재배 해갖고 먹어보세요. 기절할 겁니다. 기절. 거기에 감칠맛은. 그리고 저장성 어마어마하게 오래갑니다. 그런 거 가지고 많이 가공을 한다고 해보세요. 정말 난리가 나죠. 제가 다 보여줬잖아요. 자연재배 쌀 가지고 가양주를 담으면 세상에 없는 수입니다. 그거 먹으세요. 어디 화학주 석유 폐기물 만든 거 가지고 화학주 먹으면서 인생이 고달프네 어째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다 결국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의식을 다 만들어요. 운명을 만듭니다. 먹거리가. 미안한 얘기 같지만 안 그럴 것 같죠? 결국 먹거리에 의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나 운명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포도 55브릭스 여러분 55브릭스가 나와요 보통. 제가 한참 딸 때 한 30브릭스 뭐 25브릭스부터 시작해갖고 30브릭스 계속 올라가는데 약간 수확해갖고 말린 상태에 조사해보면 55브릭스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아이스 와인이라고 해갖고 얼은 상태의 포도 77브릭스까지 나옵니다. 그래갖고 와인을 만들면요 전 세계 포도 농가들하고 맞짱 뜰 수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뭐 농민들이 받는 수입 농산물로 인한 피해는 분명히 있죠. 근데 하여튼 그런 정신력과 그런 기술력이 저는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저도 와인은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송광일 박사님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와인에 대한 그 먹는 방식, 향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유기농 와인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방부제 들어가죠. 그게 뭐죠? 요즘 까먹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또. 뭐라고 하는데? 그게 방부제가 들어갑니다. 유기농도. 그리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유기농에 대해 잘 모르니까 그래요. 유기농이나 관행이나 농산물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구분이 안 가요. 여러분 모르셔서 그래요. 제가 유기농에 대해서 씹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씹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축분 탭이 넣고 발효되지 않는 그런 탭이 갖고 그런 정신 상태 가지고 농사 질 것 같으면 유기농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인증일 뿐이야. 인증만 받은 유기농. 그거 가지고 포도 만들어 갖고 뭐 얼마나 차별화가 되겠어요. 그런 것들은 음식물이 아니에요. 먹거리가 아닙니다. 안살림 뭐 아이쿠 뭐 초록마을 뭐 요즘 많이 뜨고 있지만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농민들이 얼마나 영악한 줄 아세요? 양심적인 본성을 가진 농민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기업화되어 있고요. 그런 자, 일본은 유기농 알아주지도 않아요. 최소의 진실을 통해서 다 이미 밝혀놨습니다. 가장 먼저 썩는 게 유기농입니다. 오이를 가지고 유기농, 관행농, 자연재배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요. 유기농이 가장 먼저 썩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썩는 게 관행농법, 화학비료 준 것들. 세 번째, 썩지 않고 말라버리는 자연재배. 이건 말라버립니다. 질소가 없기 때문에요. 그럼 유기농이 질소가 과다란 얘기예요. 그럼 이게 질산염이죠. 질산염. 이게 뭡니까? 발암물질이에요. 그걸 비싼 돈 주고 잘 지금 사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의식의 부재죠.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분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이런 한살림이나 생협, 초록마을, 마이컵 이런 애들도 분명히 자기 반성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 한 소비자들한테 외면받게 될 겁니다. 일단은 그런 시대에 와 있어요. 문제는 사람이에요, 사람. 자기 새끼들 다 죽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있는 새끼들이 생각해보세요. 돈 있고 한데 돈 갖고 지들이 누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뻘짓 하는 거예요. 차 봐라. 우리는 돈 가지고 자기 새끼 이렇게 키운다. 응? 니들 그 하지 못하는 유치원부터 몇백씩 쳐들어갖고 영어교육 시킨다 이거예요. 그 맛에 돈 있는 새끼들이 그 맛에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의식 없고 없는 서민들은 추앙을 하죠. 저 고지를 향해서, 저 부자들 향해서 나도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어떤 있어도 성공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빌어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100억을 주시겠고 뭐 제가 제 노력을 해서 부자 되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만 할 거 아니에요. 기복신앙. 그러면서 저 고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병들고 나이 먹고 병들고 내가 왜 돼지는조차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자, 개뻘짓을 하면은 그 뻘짓 한 것을 언제 하냐면 저도 물론 제가 건방진 얘기지만 숨 떨어질 때 합니다. 숨. 아, 내가 헛살았구나. 이 세상에 온 게 내가 개뻘짓 했구나. 내가 이렇게 오려고 온 세상은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이 하늘에 있을 때 내가 하늘 얘기 좀 할까요?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번 세상에 가갖고 정말로 씨발 철저하게 정말 제대로 살고 오야겠다. 말 그대로 도통을 하고 지금 인간답게 살고 오겠다고 자신한테 약속을 하고 하늘에 약속을 하고 옵니다. 근데 다 잊어먹었죠. 잊어먹고 개뻘짓 하다가 죽을 때 내가 헛살았구나. 결국 윤회합니다. 또 그런 방식으로 계속 하는 건데 몰라요. 윤회하고 어쩌면 그래서 뭐 윤회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자, 하여튼 여러분들이 제 자연재배를 주장하고 지금 사이에 잘못된 여러 가지 병폐, 적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조국에 진짜 밥값을 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이 조국에 머물다 간 밥값을 하기 위해서 온 거지 똥이나 싸질러 달라고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수도 없이 똥이나 싸질러 대고 있어요. 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진짜 하늘을 모르고 있으니까 함부로 사는 겁니다. 함부로. 뭐,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제껏 세상이 그랬잖아요. 뭔 하늘이 어디가 있어요. 응? 죽으면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고 뭐 보니까 살다 보니까 뭐 자본이 다 판을 치는 세상이고 힘 있는 새끼들이 다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고 그것들하고 알랑방구 끼어서 내 목숨 그나마 먹고 살 수 있어야 부드러웠고 농업을 지면 보조금이나 공무원 새끼가 유치하게 하고 보조금이나 처먹고 이런 세상이었다고. 그러니까 뭐 무서운 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어제가 13일의 금요일이죠, 여러분. 왜 서양인들이 13일의 금요일을 가장 두려운지 아세요? 비결을 공부해보면 나옵니다. 13일은 말 그대로 열석자 우리상제입니다. 우리상제. 하늘이에요, 하늘. 금이라는 것도 있죠. 금무화분이라고 하는데 16, 27, 38, 49 이게 뭐 16은 일육수, 북방 뭐 수, 27화, 남방 화, 38목,
그죠? 38목은 토, 중앙, 4구 금, 서방, 금이죠, 금. 그 다음에 50토가, 50토가 참 중앙이구나. 38목은 동방이고, 뭐, 목이고. 근데, 그 금이라는 게 뭐냐면요. 금목이라고 해요. 그냥 이게 지금 비결서를 공부해보면, 그 약간 좀 논란이 있는데요. 금목 화분에 대해서, 38목은 천자예요, 천자. 말 그대로 하늘의 아들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한 성인이에요, 성인. 한반도에 오게 될. 사구금은 뭐냐면, 천자의 부인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자부예요. 그래서 깊게 공부를 해보면 두 분의 성인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목가토 금수 해갖고 오행에 5분의 뭐 하늘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근데 그 금목 화분을 가지고 이제 어떤 분은 그 무형의 하늘의 기운하고 합쳐진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그래서 그 천자하고 무형의 하늘이 굳이 뭐 여기에 올 이유가 있을까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 천자가 그건 뭐냐면 하늘이 나중에 제 생각 하늘인데 이게 이제 문제는 목금무력 두 명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천지부모에 말해요. 천지부모. 우리 장승문화 있죠. 남자는 하늘이고 뭐죠? 천하대장군이죠. 여자는 지하여장군. 우리 중국의 역사라고 하는데 대륙설로 보면 다 우리 역사죠. 근데 테오부키시와 여호와 아시죠? 인류의 시초 테오부키시와 여호와. 테오부키시와 여호와가 온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 여호와가 서양으로 가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호와. 여자 하나님이 말이에요. 사구금은 여자예요, 여자. 근데 최종적인 게 38목 다음에 오는 하늘이 사구금이란 말이에요. 참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제 생각은 왜 서양인들이 지금 13일의 금요일을 무서워하는 것은 이게 상제이기 때문에 상제. 하늘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이제 시초를 계속 파고 들어가고 인류 역사, 우주 역사 이런 거 공부해보면 알 수 있는 대목들이거든요. 근데 참 이게 뭐 지금 현실 속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도 조금 참 합당하지 않은 얘기죠, 솔직히. 근데 자, 한반도가 정말 이게 왜 지금 막 정세가 막 남북 정상회담을 넘어서 북미회담, 그래서 뭐 요즘 북미회담뿐만이 아니죠. 또 러시아하고 회담, 뭐 중국하고도 하게 될 것 같고, 뭐 일본도 그렇고. 2018년도가 실상은 4대 강국들이 한반도에서 다 물러나는 해입니다. 이건 뭐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냥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뭐 전쟁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10월달에 누가 지금 전쟁 얘기도 나오고, 어떤 도인이 뭐 비슷하게 얘기를 했대요. 9월과 10월. 근데 이제 춘말하초에 성인이 온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언제쯤이냐면 소망과 망중 사이에요. 춘말하초가 된다는 것은 세상이 개벽이 된다는, 비로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어떤 그 존재가 드러나는 그 시점이 춘말하초라고 해요. 이게 여러분 봄이 오면 뭐죠? 봄이 오면 뭐야 그 문구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하도 관심이 없어서. 근데 뭐 영춘절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봄과 같은 계절이 온다고 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근데 제가 얘기했듯이 이게 제가 왜 정말 이런 사실들, 이런 현실, 이런 세상들이 앞으로 올 것인가, 앞으로 언제쯤 올 건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10년 안에는 세상이 크게 뒤집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24년 안에는. 근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과정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들이 문제죠, 지금. 왜 이렇게 되겠어요?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자본주의 종말이 결국은 우리가 뻔한 거잖아요. 결국은 다 죽는 거거든요. 자본주의 종말은 자본주의가 태생할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인간의 욕망을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이 동학이 정말 중요한 것은 TV 보니까 또 우리 김여정이가 중국에 간대요. 중국에 간 겁니까? 아니구나. 중국 애들이 북한에 온 건가? 하여튼 이게 급변하고 있어요. 지금 정세가, 국내 정세가. 이게 실상은 다 우주의 변화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우주의 변화라는 얘기는 이 지구에 크나큰 변화가 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그 서학 있죠, 서학. 모든 종교를 서학이라고 합니다. 불교 포함해서 불교에서 주장하는 불생불멸이나 기독교인들이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별거 없어요. 뭐 깨달음, 도통. 글쎄, 나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어요. 진짜 도라는 것은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임을 찾아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뭐 어떤 깨달음이나 도통이 아니고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 이거예요, 이거. 근데 그 불교도 별거 없어요. 기독교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금 다 보면 다 이미 맛이 갔고 땡중 새끼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맛이 갔는가 여러분 보시면 알죠. 근데 동학은 정말 희한한 게 최재우나 그 최시영으로 이어져 오면서 쭉 그냥 누구죠 또 손. 근데 쭉 이어오면서 그분들이 주장했던 내용은 뭔지 아십니까? 딱 두 가지 핵심이에요. 동학을 공부해보면. 하나는 이 한반도에 인간의 육신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하늘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였어요. 그게 첫 번째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결국 인류를 구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데 그게 생로병사가 아니고 불로불사의 세상이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인한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다 불로불사의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죠. 종교 이미 다 썩었고 지금 기존의 종교 갖고는 절대로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정치도 마찬가지야. 이미 정치나 종교나 똑같은 새끼들은 간판만 다를 뿐이라니까요. 다 사기꾼 새끼들이고 이미 선천의 그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이미 더 이상 먹히지가 않아요. 대가리 의식이 없고 똥만 있는 새끼들은 먹히겠죠. 근데 동학은 이제 그 불로불사의 세상이 온다고 되어 있어요. 자, 불로불사가 뭡니까?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 그래서 백발 노인네가 16살을 돌아가요. 백발 노인네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자, 빠진 이가 다시 나고 흰머리가 검어지고 백발 노인네가 16살 돌아간다니까요. 자, 이게 뭘까? 자, 그리고 이 개벽이라는 건 아까 우주적인 통일이라고 제가 조선의 통일은 전 지구적인 통일이며 더 나아가서 우주적인 통일은 이게 뭐냐면 그냥 쉽게 얘기해 천지개벽이에요. 천지개벽. 지각변동이라고 하죠. 인류가 한 6번 정도 이미 뒤집어졌죠. 역사적으로. 그 인류 역사를 공부해보면 나와요. 그것은. 근데 이제 마지막 때라고 7번째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천지개벽이 된다는 건데 인간의 의식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인간이 진화하는 거예요. 이 지구의 어떤 변화나 환경적인 변화, 우주의 환경적인 변화도 분명히 따라오겠죠, 같이.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이 개벽이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 성인이 그러니까 얼마큼 대단하냐면은, 성인이 갖고 있는 권능을 해인이라고 합니다. 바다 해자, 도장인자. 그럼 그게 뭐냐? 삼풍국이라고 해요. 3가지 풍성한 곡식. 또 그게 뭐냐? 불비, 이슬 그래요. 화우로 그럽니다, 화우로. 말 그대로 그냥 성인이 갖고 있는 그 정신적인 성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성인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성인 자체. 근데 그 성인이 결국 그 권능을 가지고 죽은 자도 다 살리는데 문제는 이 개벽이라는 건요. 산자하고 죽은 자하고 우리는 지금 이게 소통이 안 되잖아요. 물론 저도 사후를 믿진 않아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데 근데 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뭐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면 저도 잘은 모르는데 시공간이 바뀌는 거예요. 시공간이 지금하고는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우리는 시공간 속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나이를 먹고 뭐 늙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당연히 이치고 자연의 순리예요 지금. 근데 그것들이 결국은 다 바뀌고 깨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자연재배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 댓글을 걸어요. 야, 뭔 하우스에서 하는 새끼가 자연재배냐. 말 그대로 자연재배는 그냥 노지에다가 뭐 땅도 갈지 않고 그냥 뿌려서 수확만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죠. 그러죠. 근데 이제 노지가 물론 이렇게 방치해놓고 비가 오면은 뿌리가 다 나가면 온갖 병들이 옵니다. 병이 없는 건 아니에요. 노지라고. 아무것도 뭐 안 뿌리고 농약 안 주고 뭐 아무것도 안. 그리고 품질을 그러면 지들이 좋냐. 품질은 아주 개판입니다. 비가 오게 되면. 비가 오고 나서 한 일주일간 또 날이 좋으면 금방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무식한 얘기 하지 말고 제가 노지가 됐든 비가림 자연재배가 됐든 투입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는 자 비가림이 나왔어요. 과학 문명에 의해서. 그래서 비를 통제를 해보니까
식물이 그동안 발현되지 않았던 능력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를 통제를 하면 뿌리가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과행 재배의 1000배 정도 많아요, 뿌리가. 그러니까 수확량, 맛 이런 것들이 완전히 상상을 뛰어넘어 버려요. 기존의 노지에서 볼 수 없었던, 이게 노지도 똑같이 자연재배 맛이 나긴 나요. 언제냐? 비가 오지 말아야 돼요. 근데 비를 통제를 그동안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자꾸 대한민국 토양에서 골을 만들고 꼴을 만들고 두덕을 높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배수 물을 막 비가 오면 물이 빠져야 되니까 바로바로. 그게 품질하고 다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는 그런 문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노지. 말 그대로 자연재배, 그냥 자연이었어, 자연.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새끼들은 자연재배면 무조건 노지해야 되고 멀칭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근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것은 비가림을 통해서 그동안 식물들이 발현하지 못했던 능력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있어요. 어떤 놈, 내가 한 놈 있어. 근데 아주 감성적으로 저기 소통을 잘해. 그러니까 지 농산물 계속 처먹고 있겠지. 근데 중요한 건 노지가 됐든 비가림이 됐든 무트입이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비가 굳이고 날씨가 통제를 못하는 것을 비가림은 통제를 하기 때문에 품질면에서 월등하고요. 더 중요한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식물들이 능력들을 보여준다니까요. 1년에 그 바이오체리나 이런 것들을 무트입 토양에 심어놓으면 1년에 그 크는 게 일반 노지재배 3년만큼 빨리 큽니다. 그건 저기 가서 보시면 알아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양분이 전혀 20년 동안 무트입한 토양이라니까 양분이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빨리 커요? 자, 건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비가 노지에 오면 식물들이 여러분 잘 클 거라 생각하죠. 물론 일주일에 적당량의 물이 계속해서 온다 한다면 기가 막힙니다. 병도 안 오고. 근데 요즘 날씨가 계속 바뀌죠. 그리고 똑같은 날씨가 똑같은 기후가 있지 않아요. 우주라는 게. 근데 비가 자주 오잖아요. 식물들이 잘 클 것 같죠? 작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가 안 오면요. 소나무나 이런 나무들이 더 엄청나게 컸어야 될 거예요. 옛날에 그 인류 역사 공부해보면 하늘에 궁창이 무너져갖고 바다가 생겼다고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공룡들이나 이런 시대에 살았던 초목이나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때는 비가 없었어요, 비가. 이 완전히 환경이 달랐어요. 하여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 환경하고 그때 이게 궁창이 무너졌다 어쩌면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바다가 생기고, 그랬던 거고, 뭐. 근데 이제 하여튼, 중요한 건 자연재배가,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갖고 있는 자연이라고 하는 그 개념도 결국은 고정관념이에요. 다 앉아. 깨지게 돼 있다는 시대가 되면. 자, 우리가 지금 핸드폰 부정 못해요. 그죠? 과학문명, 물론 과학문명이 정신세계도 황폐하고 막 그래요. 솔직히 여러 가지 폐단도 많아. 근데 일단 물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문명도 분명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원북이 주장하는 그런 거예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뭐냐? 결국은 정신세계로 가는 거예요. 미래는. 정신세계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그동안의 고정관념들 다 깨야 된다. 깨져야 된다니까요. 다 깨야 돼요. 여러분, 종교인들이 특히 종교에서 주장했던 그런 거 환상에서 이미 다 벗어나야 돼요. 천국? 천국은요, 말 그대로 지상 천국만이 존재해요. 죽어서 가는 천국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하늘에서 뭐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죠. 다 틀린 말이야. 하늘의 모든 문명이 결국 지상으로 오는 거예요. 자, 그동안의 선천은 우리의 의식의 어떤 부재로 인해서 인간의 어떤 의식이 바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되고 죽어서 가는 하늘이 존재했던 거예요. 지금은 산자의 하늘이 존재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늘은 존재하지 않아요. 앞으로 산자의 하늘이 존재합니다. 그게 뭡니까? 말 그대로 지상 천국이에요. 북한이 핵융합도 하죠. 상온 핵융합을 북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결국 정신세계 인성이에요. 인성. 맨날 공교육에서 인성하잖아요. 개 족같은 소리만 인성하다가 지자식들은 결국 다 사교육시킨다니까. 안 된다니까요. 스스로 깨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스스로.
자,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죠? 자, 세상이 지금 혼란스럽죠? 어지럽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성인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인이 오면 다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정리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지게 돼 있어요. 이미.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과학 문명이나 철학은 조차도 그냥 한 줌에 제로 다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자,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참 인간이 참 불쌍하죠. 결국 제대로 진짜 우리가 한 20대부터 해갖고 3, 4, 5, 10, 60 지금 보면 치매 걸리기 전까지 한 40년, 30년 사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 하여튼 그게 허구인지 어쩌지 뭐 900년 한 솔직히 인간이 한 1000년은 살아야 뭐 인간답게 좀 사는 거 아닐까요? 나무들 뭐 상당히 오래된 나무 있죠. 몇천 년씩 사는 나무들. 그건 물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물하고. 지대가 상당히 높은 데는 그렇게 살아요. 나무도 지대가 낮은 데는 얼마나 살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다 물하고 연관이 있어요. 거기 이제 결국 뿌리죠, 뿌리. 인간으로 치면 과연 뿌리가 뭘까? 결국 뭐 의식세계나 마음 이런 걸 하겠죠.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요. 마음이 어두우면 우리 얼굴에 팍 어둡게 나타나듯이 식물도 뿌리가 병들면 입에 병반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입에 병반이 있다는 얘기는 뿌리가 같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아시면 돼요. 뭐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모든 식물의 병은 물에서 옵니다. 물. 수천 가지 병이 있죠. 지금 뭐 저기 농촌에 뭐 농업교육 가르치면 막 얘기를 해요. 그냥 막 병도 오기 전에 뭐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된다고 뭐 단접병도 그렇고 뭐 어쩌죠 막 그래. 고추를 지금 막 준비를 하죠. 퇴비 깔고 지금 막 퇴비 깔입니다. 퇴비 많이 집어넣으면 막 좋은 줄 알고 막 그 고생해가지고 한 1m 하나씩 까는 것 같아요. 과수원도 막 이미 막 퇴비 잔뜩 집어넣고. 자, 그렇게 해서 막 온갖 좋은 것들 뭐 토양 살충제부터 해갖고 막 거기다 집어넣고 있어요. 갖고 이제 로타리로 이제 때 되면 이제 아주 곱게 이제 로타리를 쳐갖고 관리기로 막 쳐 올려갖고 두덕을 만들어갖고 멀칭하고 이제 딱 이제 비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딱 비 오고 나서 팍 그냥 고추를 심죠. 언제까지 그림같이 크냐면 열매가 달리기 전까지 그림같이 큽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뭐가 많아집니까? 비가 많아지죠. 장마가 지고 요즘은 또 집중호우가 많죠. 8, 9월 달에 장마가 끝나도. 그러면 이제 온도는 높아지죠. 그죠? 온도는 높아지죠. 비는 많지. 또 양분은 잔뜩 집어넣지. 양분은 원래 퇴비를 3년 이상 된 걸 언제 넣어야 되냐면 가을에 넣어야 돼요. 가을에 온도가 떨어질 때. 근데 봄에 넣으면 치명적입니다. 근데 이제 농민들이 그렇게 해요. 보통. 그래서 정부에서 쭉분 사료 씨발놈들이 막 쭉분 어디다가 바다에다 못 버리고 오니까 그 퇴비화 시켜갖고 막 마치 보조 주는 것처럼 분석해 보면은 그냥 그냥 그 돈 주고 사는 거야 그냥. 근데 마치 보조 주는 것처럼 다 농민들 속이고. 참 농민들은 참 농민 계급이 왜 이렇게 대우를 받는가 좀 이해가 되기도 해요. 너무 순박해 솔직히. 너무. 근데 하여튼 그렇다 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고추를 심어놨고 이제 크는데 아까 얘기한 그런 악조건의 환경이 와요. 비가 많아지고 날씨가 뜨거워지고.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뿌리가 팍 갑니다. 뿌리가. 요즘은 특히 이제 집중호우가 무섭죠. 뿌리가 다 가고 다음날 햇빛 쫙 뜨면 어떻게 돼요? 일할 뿌리가 없잖아. 일할 뿌리가. 그러니까 팍 씻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청구가 도마도로 치면 청구병 고추로 치면 탄저병이죠. 탄저병. 탄저병. 다 그 병이에요. 물에 의해서. 근데 탄저병 오는데 나중에 그냥 전국에 싹 퍼져갖고 그냥 빨갛게 죽어버리죠. 제대로 따지도 못하고. 참 이제 희한한 건 안타까운 건 이 행위를 계속 합니다. 그냥 끊임없이. 농민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게 농민들은 정말로 물론 안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농민들처럼 변화를 두려워하는 농민들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또 사회적인 구조적으로 약자였기 때문에 가격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올해 그렇게 해서 탄저병을 쓸었어. 퇴비를 한 10개 넣었어. 예를 들어갖고 300평에. 그러면 내년에 300평에다 어떻게 하냐면 20개를 넣습니다. 더 넣어요. 더. 불안하니까. 그러면 더 죽어요 이제.
안 넣어야 되는데, 응? 아까 과수에 냉해 피해 이런 거 다 보상해 준다고 하는데 참 농민들이 뜨그랭이 쓰고 하면 저 우는액이 져준다고 그렇게 계속 길들여 오는 거예요. 정부에서 떡금을 좀 주고 노예처럼 길들이는 겁니다. 참, 그 맛에 그냥 또 농민들은 사는 거 근데 다 스스로 농민들이 만든 거고요. 제가 자연재배 얘기는 결국 자주농업 우리 농민들의 권리를 스스로 만들자는 얘기예요. 정부 새끼들한테 뭐 기대고 할 것도 없고요. 응? 농업정책을 어떻게 그 공무원이 만듭니까? 농민들이 만들어서 니들이 이거 하라고 반영을 하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거기 그렇게 제대로 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홍성면, 홍동면, 문당리에요. 문당리. 그 상당히 역사 풀무원학교도 만들어서 농민들 막 배출시키고 하는데 거기 정말로 주영로 회장, 정농회 회장님도 거기 출신이죠. 갖고 막 거기다 막 국화도 심을 거래요. 논에다가 국화도 심어놓고. 지금 저도 이제 자연재배 몰랐는데 그분들이 자연재배 접하면서 협동조합도 만들고 그래갖고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메기도 막 키워요. 미꾸라지도 키우고 논에다가 참 그런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뭐 추어탕 솔직히 다 중국산이죠 뭐. 중국산이에요. 국산이 어디 있습니까? 국산이. 지금 뭐 저희 지역도 남원 추어탕 유명하죠. 그냥 한식 분배요. 근데 저 뭐 거의 외식을 제가 안 좋아하니까 안 가려고요. 농민들 반성해야 돼요. 빚은 존나게 지는 새끼들이 그냥 맨날 밥 집에서 안 처먹고 요즘 또 건강 생각한다고 해갖고 고기는 덜 먹고 이제 그런 거 생선 쪽으로 먹고 하는데 청개 있죠 청개. 어떤 놈들이 그 아이템 잘 해가지고 청개 해가지고 돈 버는 놈도 있을 거예요. 파란 달걀이죠. 근데 이게 아무리 좋아도 중요한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리고기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어떤 사료를 먹고 어떻게 키워지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리고기도 먹지 마세요. 다 배합사료야. 오리 농장 가보시면요 3분의 1이 실명이 돼 있어요. 가스 때는 오리가 실명이 돼 있고 오리에 기름이 떠갖고 오리가 원래 수영을 하고 물에 떠야 되는데 그렇게 키운 것들은 홍수가 나갖고 침수되면 다 죽어버려요. 우리가 물속에서 헤엄을 붙인다니까요. 다 이렇게 농민들이 만든 거예요. 다 농민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럼 누가 만들어요? 그걸 처먹는 소비자들이 만든 거예요. 농업엔 관심도 없어. 걔 줬도 씨발. 그래, 좋은 거 처먹고 싶고 돈을 안 주고 관심 없어. 내 자식 어떻게 해서 판검사 만들고 변호사 만들어야 돼. 응? 목사 만들고. 걔 족같은 짓거리 하는 새끼들만 만드는 거예요. 솔직히. 다 지배 집단의 하수인 노예 만드는 거예요. 출세란 건 결국 뭡니까? 노예지 노예. 지배 집단의 노예 되는 거예요. 노예. 제 친구 어제 왔는데요. 제 친구 중에 그래도 고향 친구 중에 그래도 그냥 우리 자본주의 이 사이를 놓고 봤을 때 출세했다는 친구가 누구냐면 한국은행에 다니는 친구예요. 금감원에 있어요 지금 제 친구가. 근데 어제 와갖고 진짜 당장이라 때려치고 싶다고 나를 너무 부러워해갖고 농사를 반드시 짓겠대요. 자연재배를 얘기를 했어. 일단은 퇴직할 때까지 좀 버텨라. 그리고 주말에 와라. 주말에 하면 투잡을 할 수 있으니까 자연재배 방식을 얘기를 했죠. 친구가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 조직사에서 너무 힘들대요. 돈을 떠나서. 아니 지자식 씨발 거기 저기 판검사 시키면 뭐합니까? 그 조직에 들어가고 양아치 노릇이나 하다가 그냥 인생 종치는 건데 중요한 건 자유잖아. 자유. 거기다 물론 경제적인 문제까지 받쳐주면 정말 좋겠지만요. 자 이런 세상에 앞으로 저는 농민들이 가야 된다고 보고 농민들이 일단 저는 정말로 위대한 거예요. 농민들이 이 민족의 어떤 식량 창고를 지금 책임지고 있잖아요. 어떤 관행 농법이 됐든 유기농이 됐든 어쨌든 간에 근데 대우도 못 받고 온갖 대우도 못 받았어 솔직히. 농민들 지금 천대받고 농업에 관심이라도 있어요? 돈 있는 새끼들. 근데 정말 가장 위대한 계급은 농민일 수밖에 없고요. 농민이 결국 미래의 주인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예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결국 농업 사회로 가요. 이 세상이 한계가 왔기 때문에. 아까 청년들 청년 실업? 솔직히 일자리가 없는 거 아니고 정상때 이미 다 썩었고 부모들이 그렇게 과부해갖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극소수 몇 놈들만 가는 거고 그냥 다 반거층이 만들어. 대학을 뭐로 보내는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배워서 뭐 할 겁니까? 응? 지금 배워서. 응? 정말 훌륭한 건 농민들이 자기 후계자를 두는 거예요. 농수한대학교 이렇게 보내고 막 그러더만 요즘 농수한대학교도 이제 경쟁력이 엄청나게 세지고 있대요. 사람들이 서서히 바뀌고 있다는 얘기, 의식이. 자, 지금 제 지역에도 자식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농의 자식들인데, 뭐라냐, 가그들이 어떤 능력도 없고, 뭐, 그동안 자본주의에서 밀리다 보니까, 농업도 괜찮을 거 하고, 지 아버지가 그리고 조건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고 승계를 받는데, 하여튼간, 어쨌든 간에, 훌륭한 거예요. 자기 후계자를 뒀다는 거야. 이런 교육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자식 딸내미가, 농촌에 시집가면, 죽는 줄 알죠, 죽는 줄. 농민이란 이유로 솔직히 그동안 장가를 못 가죠, 결혼을. 지금은 이제,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으면 결혼을 못 합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세상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가 다 그렇게 만들었나요? 어른들 참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성장, 자본주의 발전도 솔직히 어른들 지금까지 기여를 했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 좋은 환경에서 진짜 이렇게 풍요로운, 역사적으로 봐도 이렇게 풍요로운 사회는 없어요. 근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부모들의 그 희생을 통해 하고 자식들이 역효과가 엄청나게 있다는 거예요. 청년 실업이나 이런 문제를 놓고 봤을 때는. 하여튼 저는 여러분 하여튼 자연재배에 관련해갖고 관심을 정말 가져주셔야 됩니다. 농민보다 더 중요한 건 소비자예요. 소비자가 의식이 변화해야 농민들이 변화가 돼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좋은 농산물을 먹고 싶으면 최소한의 가치를 부여해주세요. 자꾸 싸게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 피해는 소비자들한테 다 병으로 찾아옵니다. 온갖 암부터 시작해갖고 불치병들은 다 먹는 데부터 비롯돼요. 자, 하여튼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대의학도 한계가 왔어요. 지금도 의식 없는 놈들은 병원에 가갖고 암 걸리면 돈 있고 오니까 나 살려주십시오 선생님이 오고 매달리겠지만 현대의학을 가지고 암을 고친다는 건 참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가는 것 자체가 의식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암이 그게 짧은 시간에 생긴 것도 아니고 아주 긴 시간 동안 지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리고 암 자체가 무서운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 최자감인데 교무님이다, 원불 교무님인데 저기 아는 분이 상당히 지금 도인의 경지에 간 분이 체질을 해갖고 보급을 해요. 근데 그분한테 가면은 별거 없어요. 체질적으로 좀 먹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허리나 이런 것들은 좀 교정하고 스스로 좀 교정하는 그 방법에 있는 거 가르쳐주더라고. 담석 같은 것도 배출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 직접 만들어 갖고 자기 체질에 맞게끔 먹으라고 딱 해놨어요. 물론 체질론도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좀 남다르더라고요. 제가 딱 보니까 맞아. 암이 여러분 체온이 올라가면 암세포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실상 그렇지 않아요. 체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름은 더 많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 틀린 얘기예요. 고기도 실상은 양인들은 태양인들은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이게 열이거든, 다 열. 돼지가 차다고 하지만 돼지가 원래 차다고 해요. 그래서 소양인한테 맞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또 특히 이제 사료가 문제가 되니까 체질에 관계없이 하여튼 돼지나 소가 됐든 닭이 됐든 열이 많아요. 소양인이나 태양인들이 당뇨 고혈압은 그냥 걸리는 거예요. 태음인들 소음인들은 당뇨가 잘 안 걸려요. 체질이 있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양인들이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먹을 것도 없지만 좀 먹을 고기도 없지만 근데 엄청나게 처먹어도 되잖아요. 양인들은 찬 걸 많이 먹어야 돼요. 이게 찬 음식을 많이 먹어야 돼요. 원래. 특히 그리고 이제 수산물을 많이 먹어줘야 됩니다. 또 음이는 틀려요. 태음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고기를 먹어도 좋아요. 어떤 고기를 먹어도 잘 받쳐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당뇨나 암이 이런 것들이 초기에 병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새끼들이 의사놈들은 어떠한 있어도 약을 먹여갖고 환자로 만들어요. 지 고객으로. 그래야 지가 먹고 사니까. 지가 그돈 가지고 호의호식 거니까. 이게 참 문제야, 이게. 근데 당뇨도 약 갖고 해결 안 되고, 고혈압도 약 갖고 해결 안 됩니다. 공포 분위기 만들죠. 그냥 안 먹으면 큰일 날 줄 알아요. 이게 참 심각해요. 저염식도 소금이 정말 좋아요. 몸에 들어가면 방부제를 합니다. 천연 방부제. 간 고등어가 썩던가요? 안 썩어요. 근데 그냥 내버려두면 썩어버리죠. 혈류에 소금이 부족하면 피가 썩습니다. 그건 알아서 하여튼 판단하세요. 그리고 면역력이 엄청나게 약해져요. 이 전해질이라고 하는 이게 그런 물질들이 활동하기 위해서는요, 소금이 필요해요. 소금이 단지 염화칼슘이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다양한 미량원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일염이 좋다는 거예요. 천일염이. 간수 빠진 천일염들이. 우리 조상들이 해안이 이 지혜가 정말 대단해. 할머니들이 된장간장 이런 것들 뭐 미생물 공부해서 배웠나요? 안 그래요. 우리 어머니들이 뭐 영양사 자격증 있어하고 자기들 키워놨나요? 안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현대 지식인들이 그 의사 젊은 새끼들이 그 현대 의학이라고 거기서 학교에서 6년 동안 그 배운 거 가지고 여러분 이 우주라고 하는 소우주라고 하는 인체를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웃긴 얘기 아닙니까? 잘라내고 방사선 치료하고 없애면 그 암세포가 사라져버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병도 다 여러분들이 결국은 도적으로 얘기하면 내 스스로 공부하기 위해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병을 치료하냐? 다 여러분들 스스로 치료하는 거예요. 자, 먹어갖고 배탈 나면 설사가 왜 납니까? 다 자연 치유력이에요. 몸에 있으면 안 되니까 배출시키는 거예요. 응? 자, 안 좋은 거 먹으면 오줌이 노랗게 나와요. 독소가. 신장에서 걸러내는 거예요. 이게 신장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줌이 노랗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맨날 안 좋은 거 먹어대면 한계가 오겠죠. 걸러내는 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래 신간이 가장 핵심입니다. 원래 동양 철학이나 이렇게 그 한의학 쪽에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그분들이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신간이에요. 신간. 그래서 어른들이 옛날에 신간이 편안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신간은 독소를 해독하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은 이제 만병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컨트롤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건 이제 좋은 먹거리도 필요하고요. 체질도 필요한 것 같고요. 약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많은 양을 먹어서는 안 되고. 많이 먹으면 병납니다. 요즘 시대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 많이 먹고 노동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다 배돼지가 나왔잖아. 기름기가 껴서 그래요. 다 이미 배돼지가 나왔다는 얘기는 만병에 취약한 상태라는 얘기예요. 내 몸 상태가. 이게 생각을 맨날 허구나 저녁 때 소주 처먹고 고기 처먹고 하루가 멀다고 처먹고 다니는데 이게 안 떨어져요? 젊은 놈이 다 혈압으로 떨어지고 죽는 거예요. 풀 많이 먹으세요. 풀. 그리고 농약 안 치고 하여튼 자연적으로 재배한 풀 많이 먹으면 좋아요. 닭도 돼지도 거의 초식동물에 가깝습니다. 잡식이라고 하는데 닭한테 풀을 미겨보면 그래요. 소는 뭐 이미 초식동물이고 특히 돼지는 풀 정말 잘 먹어요. 물론 잡식이죠. 거의 초식에 가까운 잡식. 닭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좋은 사료는 뭡니까? 풀이에요. 풀. 지금 근데 양계도 그렇고 양돈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그게 풀을 소는 그래도 좀 건초나 하여튼 미기고 있거든. 많이 우리 볏집도 많이 미겨. 근데 닭들 뭐 복지농장이라고 해갖고 지혜모살로 미기고 그 새끼들이 뭐 무창계산에서 풀 안 미기고 그게 뭐 비싸다고 해갖고 닭이 좋은 거라고. 자, 그런 쇼 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소수랑이라고 있어요. 충남에 농민회 활동했던 분들인데 연론가들이 연론가 이상 뭐 정확히 숫자는 몰라요. 저 지금 가봐야 되는데 자가사료에다가 해갖고 1000마리 정도. 정말 다리가 비싸지도 않아요. 아까 얘기한 합리적인 가격.
19개, 몇 개, 하여튼, 한 개에 한 550원 꼴이더라고. 그것도 서민들 비싸다 올라나? 근데 제가 보기엔 그 정도 가치에, 그 정도 안 주면 서민들 먹을 자격 없어요. 먹지 마세요, 그냥. 제대로 하는 사람들 보니까 뭐 1,500원에 팔대, 1,500원. 이건 너무 비싼 거야. 너무 비싼 거예요. 블루베리 뭐 5kg에, 1kg에 6만원 이렇게 팔거든요. 그래갖고 1kg씩 또 주문도 안 받아. 6kg, 5kg 이상 받아요. 너무 비싸. 근데 문제는 비싼데 불구하고 먹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비싸게 받겠죠. 근데 하여튼 다 지금 그런 풀을 안 미기고 땅에서 멀어지고 세멘트 바닥에서 단지 방사만 했다. 방사 케이지 양계가 아니고, 그리고 무창개 사고 햇빛도 못 보고 GMO 사료 미기고. 아니 케이지 양계하고 뭐가 달라? 근데 케이지 양계는 가격이 싸. 근데 그렇게 해갖고 복지농장을 해갖고 인증받은 것도 비싸. 참, 정말 사람 죽이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속으면 안 돼요. 소비자들 그리고 모르는 건 관심이 없어요. 농업에 관심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쓸데없는 사교육비, 의료비, 그 다음에 그것도 옷에 지출하는 비용, 뭐 메이커 이런 거 입고 하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먹거리예요, 먹거리. 정말 괜찮은 먹거리, 정말 건강한 먹거리 먹는 거고, 그런 것들을 농민들한테 만들게끔 여러분들이 견제를 하셔야 돼요. 조언을 하시고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자, 유통이 그동안 제 로컬푸드 활동하지만 제 유통을 완전히 축소한 거죠. 직접 농민과 생산자, 소비자 형태로, 직거래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동안 유통이 얼마나 장난을 쳤습니까? 농민들이 좆바지게 일을 하면요, 그거 다 누가 돈 벌었냐? 유통 새끼들이 다 중간에 가로채하고 돈을 다 버는 거예요. 그 새끼들이 다 빌딩 사고 한 거예요. 경매장 같은 데 가보면 중매인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걸 여러분 보시면 알 거예요. 다 농민들이 개고생 해갖고, 자, 농민은 그렇다 치고 소비자들은 또 그냥 눈탱이 맞잖아요. 눈탱이. 비싸게. 저희 로컬푸드에 서울 직매장에 가면 직접 아침에 농가들이 막 8시 정도에 출발하거든요. 그러면 농민들이 새벽에 일어나요. 4시부터. 그래갖고 작업을 해갖고 딴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그걸 알아. 그러니까 12시 정도에 도착하면은 거기서 모여있어. 혼자 소비자들이 로컬푸드 매장 앞에서 모여있어. 그리고 정말 신선해. 그리고 가격도 합리적이야. 물론 그렇지 않은 농민들도 많아요. 그걸 결국 협동조합에서 계속해서 교육해내고 지적하고 만들어 가는 거죠. 말 그대로 협동이니까 농민과 농민끼리 협동도 중요하지만 농민과 소비자 간의 협동도 중요하잖아요. 서로 소통, 올바른 지금 그런 뭐 행정도 요즘 막 거버넌스라고 해갖고 막 소통하자고 하잖아요. 농민들하고 아니면 직접 이해 당사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자꾸 제일 놓은 게 지금 어이가 없는 것들이 농민들이 품질은 개파이면서 가격은 비싸게 받는 거예요. 직거래 한다고 지금 전국에 있는 직거래 장터가 왜 망했냐면요, 지속적으로 못 가냐면 가격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농민들도, 근데 농민들이 막 장사하다 보면 장사꾼이 되게 야가져. 그래갖고 이제 꼼수를 부리고 가격을 올려. 소비자들도 한두 번 속는 거지. 그러다 나중에 엿먹으라고 니들 거 안 사버려. 그러니까 직거래장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놈들은 이제 도매시장에 떼어와요. 이지랄을 한다니까.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근데 이지랄 해갖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통할 거라 생각하세요? 멀리 보십시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멀리 봐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올바르면 하늘이 결국 여러분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죽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진짜 하늘이 굶으라면 굶고 죽으라면 죽을 각오로 임해야 돼요. 그게 진짜 저는 활동하는 활동가의 모습이고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6월 13일날 지방선거인가요? 13일인가요? 잘 뽑으세요. 솔직히 그림이 그림 같고 그러니까 그전에 솔직히 난 선거 안 했거든. 안 했어요 솔직히. 근데 그래도 현실이니까
그래도 그냥 쓸만한 놈 뽑아야 돼. 살아온 삶을 봐서 의롭게 산 놈들 뽑으세요. 걔 양아치처럼 사는 새끼들 뽑지 마시고. 돈 많은 새끼들 다 뭐 제대로 제가 노력해서 번 놈들 몇 놈이나 있겠어요. 다 부동산에 투기 나오고 불로소도 이따지까지 나오고 다 부정부패로 얻은 결과물이지 뭐. 결국은 자 이렇게 돼요. 자 성인이 참 왜 중요한지 아세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요, 지식이 자기 자신을 죽입니다. 돈이 많으면 돈이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되어 있어요. 땅이 많으면 땅이 그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신념들이 있죠. 종교적 믿음이 있으면요, 그 종교가 자기를 죽입니다. 어떤 그 운동적인 이념이 있죠. 요즘 뭐 진보적인 사람들, 그 이념이 자기를 죽여요. 성인이 이제 오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성인 외에는 어떤 구원이 없어요. 정말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가를 앞으로 보시면 돼요. 어떤 구원이 없다니까. 성인 외에는. 자, 하늘이 왔는데 지들이 하늘을 무시할 수 있을 만큼의 지들의 능력이 권능이 있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겁주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여튼 농민들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농민은 자기 땅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 식구가 먹을 수 있는, 자기 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 농산물들을 자급을 해야 돼요. 100%에 가깝게.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남은 농산물을 가지고 소비자들하고 좋은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농민들이 사명이고 역할이고 진정으로 정치입니다. 또 뭐냐면 농민에게 있어 종교의 종교, 신앙의 신앙. 교회 같은 데 갈 필요 없어요. 뭔 절에 갑니까? 뭔 사이비 종교 빠져갖고 여기다 가정 등지고 빚지고 남편하고 헤어지고 가정 내박치고 그러면 그 사람들 구원 받는데 안 하고 누가 보장해줘? 그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불륜이나 저지르고 다니고 여자나 따먹고 다니고 그런 새끼들이 뭔 일도 하고 그런 목사 새끼들 많은데 그것들이 뭐 하늘이 왔을 때 구원을 받아요? 하늘조차도 못 알아본다니까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 새끼들이 하늘이 왔는데 알아볼 것 같습니까? 절대 못 알아봐요. 지들한테 하늘은 영광의 하나님이야. 마치만 돈벼락도 뭐 돈도 많고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갖고 뭐 이런 하나님을 지금 원하고 있을 거라고. 근데 보면 알겠죠 이제. 쟤는 그 동학이라는 그 비결서가 결국 우리 후손들한테 결국 이제 뭐 경고 차원의 이런 문제도 있죠. 니들 똑바로 살아라. 그리고 이제 미래를 보고 그때 당시 도인들은 미래를 보고 다 보고 이제 적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 가짜네 어쩌는데 그렇게 쓸 수 있는 현대인들은 없습니다. 그 글 속에 들어가서 파고 들어가보면 그걸 경지에 가진 사람이 옳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현대인들은. 그러니까 결국 후손을 위해서 쓴 거예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조상들이. 그리고 한반도의 힘은 한반도의 토대는 사상적 토대는 뭐냐면 그 하늘 사상이에요. 하늘 사상. 제가 요즘 계속 비결 관련 뭐 통화비결 카페가 있거든요. 요즘 침체돼갖고 제대로 활동도 못하고 그냥 또라이 같은 새끼들만 자꾸 나오는데 지금 세상이 막 혼란스럽고 사이비 종교들이 정말 판을 치죠. 뭐 JMS 어떻게 기독교도 나름대로 뭐 민족 종교도 마찬가지 증산도 이런 애들 뭐 대순진리에 뭐 명상 단체 뭐 요가 단체 다 지들 믿는 그 교주가 뭐 말세의 주인이나 어쩌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드러날 때쯤 되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온다 했어요. 가짜 정도령이라고 가정이라고 합니다. 가짜 정도령이 막 판을 치는 거예요. 근데 진짜가 나오면 다 정리가 됩니다. 가그들은. 근데 내가 보기에 그 성인이 그럼 어떻게 올 것인가? 종교를 통해서 오지 않아요. 만세 방초가 이런 데 보면 참 재밌는데 그 블루초가 나와요. 여기서 블루초는 성인을 말하는 거죠. 38목초라고 합니다. 38목초 확연하다 막 그래요. 그 블루초 어디에 있냐? 잡초 중에 묻혀 있어.
이게 뭔 얘기입니까? 아주 평범한 소위 말하는 민중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민중 속에. 그냥 그 직업을 어떻게 갖고 올지 모르겠지만 농민이 됐든 노동자가 됐든 서민이 됐든 뭐 예수가 목수였듯이 아주 천민적인 민중 속에서 같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 자각을 하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불로초가 점점 자라 4월 남풍 불 앞에 춤을 추고 노는 모양 38목초 와전하다. 참 옛날 진시황이 절대 권력을 누리면서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찾았죠. 서북하고 신하 3,000명이 어디로 왔냐? 이 한반도로 옵니다. 이 반도로. 이 반도를 통해서 제주도를 거쳐갖고 일본에 정착을 하게 돼요. 그때 당시에도 진시황은 그 비결서를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비결서 불로초를 찾은 거예요. 근데 불로초는 결국 성인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어디에 있는가를. 동방에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동방. 자, 이 조그만 지금 북한하고 남한이 분단된 것도 다 하늘의 뜻이고요. 통일도 성인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건 모르셨을 거예요. 성인이 합니다. 그건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제가 공부한 걸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려요.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4대 강국이 물론 지리적 영향도 있지만 이 작은 나라에서 그 4대 강국이 이렇게 번잡하게 흩나하거나 여기서 지금 싸우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서민이 됐든 부자가 됐든 올바르게 사십시오. 돈 있다고 물론 다 구원 못 받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성인한테는 보니까 완전히 다 열어놨더라고요. 뭐 차별이 없어요. 평등해. 다 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오지 않을 뿐이에요.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성인한테 구원을 왜 못 받는지 아세요? 인정을 안 해. 성인을 인정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냥 제 생각은 뭐 그건 중요하다고 보지 않고요. 물론 이제 성인하면 다 인연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인연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뭐 박시성을 갖든 김희성을 갖든 어느 지역을 선택하고 태어나는 게 내 뜻대로 된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 전생의 인연하고 연관이 있어서 정씨 집안에, 박씨 집안에, 뭐 최씨 집안에, 아니면 서울에, 경기도에, 충청도에, 전라도에 다 태어나는 겁니다. 성인도 태어난 지역과 성씨와 다 있어요. 성인을 공부해보면 정말 도인 정도의 경지가 되면 성인의 성씨, 조남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된답니다. 그 정도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거의 드러나 있지 않아요. 있긴 있을 거예요. 산속에 있을 겁니다. 산속에. 지금 제가 최근에 어떤 만난 도인에 의하면 상당히 몇백 년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대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질 않는 분, 그리고 볼 수도 없다고 하더라고. 드러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하여튼 좀 황당무계한 그런 좀 얘기 같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실상 다 황당무계한 비현실적인 얘기예요. 근데 이게 결국은 다 현실이 되는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가야 할 방향을 지시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제 말이 다 맞거나 그럴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일단은 제가 그래도 그냥 뭐 제가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양심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자연재배 하고 있는 거예요. 돈하고 상관없이. 물론 돈에 대해서 제가 부정할 이유도 없고 돈에 대해서 거부할 이유도 없겠지만 그렇게 큰 돈 벌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제가 뭐 가난하게 사는 게 내 희망이자 뭐 목적이 될 수도 있지만 좀 지도자들은 가난해야 돼요. 그렇지? 돈이 좀 없어야 돼. 근데 그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못 갑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 예를 들고 선거에 나갈 수 있나요? 지금 세상이 이미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성인이 그러면 정말로 뭐 과거에 역대 그래도 그냥 쓸만한 대통령 지금 뭐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도 뭐 여러분들이 솔직히 너무나 많은 환상에 빠져갖고 너무 신앙적으로 광적으로 좋아하는데 실상 노무현 대통령의 문제점도 심각하게 많아요. 별거 없어요. 큰 틀에서 보면 별거 없어요. 근데 하여튼 그래도 그냥 뭐 노무현 대통령이 잘했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그렇게 정치 지독화, 정치 세력화해서 과연 나올 것이냐?
대통령처럼.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나올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도 모르겠어요. 아직은. 공부를 더 해봐야 알겠죠. 근데 하여튼 성인이 나오게 되면 세상이 이제 평정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성인이 나오면 어떤 거냐면, 세상이 뭐 평화통일이 되고, 뭐 평화롭고, 막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뒤집어진다니까요. 성인이 나온다는 얘기는요, 정말로 심각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거의 그냥, 지옥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산자가 죽은 자를 불러온다고 합니다. 세상은 성인이 온다는 얘기는 이 세상을 쓸기 위해서 온 겁니다. 뭐 구원의 목적도 있지만요, 마구니들 다 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의 각자의 몫이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손해 본다고 내가 지금 이 시간 정말로 뭐 돈을 못 벌고 손해 본다고 해서 과연 정말 손해 보는 것인가? 내가 저 사람한테 밥 한 끼 산다고 해서 내 돈이 정말 날아가는 것인가? 솔직히 얻어먹는 것보다는 밥을 사십시오. 밥을 사주는 게 좋은 거예요. 원래 얻어먹으면 가난하게 산대요. 얻어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산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다 돌고 도는 거예요, 이치가. 이게 하여튼, 뭐, 여러분들, 제가 자연재배 가지고 계속 얘기할 겁니다. 이제 앞으로 교육도 하고요. 자연재배 학교도 만들고, 체계적으로 해서, 여러분들 직접 만나서 현장에서도 보고, 체험도 하고, 진짜 좋은 먹거리 같이 먹기도 하고, 이럴 생각에 지금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제가 로컬 때문에 요즘 전혀 지금 내 쪽에 일을 신경을 못 쓰고 있어서 그런데, 로컬도 중요해요. 협동조합이 너무 썩었기 때문에, 기존의 협동조합, 동협이. 다 죽을 짓만 하고 있어요. 죽을 짓만. 하여튼 반갑고요. 나중에 더 뵙기로 하겠습니다. 자연재배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특히 진짜 우리 농민들이 변하려면 소비자 의식이 변해야 돼요. 농업에 대한 관심, 먹거리에 대한 관심. 그리고 먹거리가 여러분들 운명을 다 결정짓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현대의학 이런 거 정말 심각합니다. 항암제로 다 여러분 지금 살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암은 전이가 안 돼. 근데 전이 된다고 하죠. 의학에서 일본서 요즘 밝혀지고 있는 사실들 전이가 안 돼요. 항암제로 약해졌기 때문에 그곳에 암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존하지 마세요. 북한이 그 악조건에서 그 아사자가 생기면 몇백 명이 죽어가면서 간부들이 물론 많이 죽었어요. 응? 미국과 맞짱을 뜰 수 있는 ICBM을 개발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지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주적으로 자기 스스로 주체적으로 자기 몸 관리 못하면 결국은 딴 놈들한테 이용당하면서 개죽음 당하는 거예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